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징계 36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1시간 정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다.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버려야 한다. 작심 발언을 쏟아냈고 울먹이다가 벗어둔 마스크로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실명을 거론하면서 윤핵관은 수도권 열세 지역에 출마하라, 윤핵관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면전을 예고하기도 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침없는 표현을 써가며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과 당원에 사과한다며 회견을 시작했지만 본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부 총질 문자도 빼놓지 않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스스로 어떤 상처도 받지 않았다면서도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씹어돌렸던 그 씹어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한국당이나 새누리당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석 비서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은 이 당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윤리위 징계 이후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라도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과의 전면전도 예고했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등 의원 6명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꼬집으며 진정 당을 위한다면 수도권 열세 지역에 출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핵관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자신들이 떠받들던 사람까지 희생양으로 삼을지 모른다는 말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석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을 둘러싼 윤핵관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 동력을 얻어서 미래 세대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당을 살리고 싶으면 수도권 열세 지역에 출마하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이 대표는 윤핵관이 열세 지역에 출마한다면 같은 방향을 향해 손잡고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지향점이 있다면 동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핵관과 그 호소인들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윤핵관과 끝까지 싸우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더니만은 결국에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양비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하게 이번 사태는 윤핵관이 일으켰고 이 대표는 또 윤핵관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자신들이 떠받들던 사람까지 희생양으로 삼을지 모른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대통령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필요에 따라 아버지도 계속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의 삼성 간호가 떠오른다고 답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되는데요. 정치부 박유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기자회견 전에는 이 대표가 용산에 대포 쏠 거다, 폭탄 발언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어떤 폭로를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실명 저격하면서 정면 비판하는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당 창당이나 탈당 혹은 대통령 등을 겨냥한 폭로는 없었습니다. 네. 대신 당이나 대통령이 다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작심한 듯이 윤핵관과 그 호소인이라면서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을 희생하면 즉 열세 지역에 출마하면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자신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공천 자격 시험 등을 추진을 했고 이를 통해서 기득권을 깨려고 했는데 결국 윤핵관이 이것 때문에 자신을 축출한 것 같다고 이 대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쫓아내고 비대위를 꾸리는 정치적 내막을 얘기하면서 이들을 비판한 겁니다. 윤핵관도 그렇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그간 자제해 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고 또 그 수위도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내부 총질 문자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비속어로 자신을 지칭했다. 그리고 예. 독대하고 건의한 정책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독대 자체를 부인했다. 네. 서사와 철학이 빠진 영혼 없는 당정이 됐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입장문 발표가 끝난 뒤에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저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됐다는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오해라고 함은 중간에 전달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사심 가득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후에도 이 대표는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에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는 만날 이유가 없고 풀 것도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인물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부연 설명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인사들의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이 대표가 윤핵관으로 꼽은 이철규 의원, 이 대표가 지구를 떠난다면 전라도에서라도 출마를 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예. 대통령실이나 다른 인사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네, 사실 비대위 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또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랑 손잡고 신당 창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나온 좀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유 전 의원과 이 대표가 보수 신당을 창당한다면 지지정당으로 신당을 더 지지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네.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당내에서 탄탄한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소위 유승민계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의견도 좀 물었습니다. 보시면 전체 응답자의 경우에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잘한 결정이다 이런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네,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회견의 맥락은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읽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견 후에 대통령이나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인사들의 대처나 어떤 반응에 따라 그리고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